여러분 개인회생을 하시면 3년간 분할 변제를 하고 변제하지 못한 것은 상감을 받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제율이 30%다 그러면 30%를 변제하고 나머지 70%는 탕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변제 계획안을 만들다 보면 100% 다 변제해야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변제율이 90%, 100% 이렇게 거의 다 변제해야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왜 신청하는가, 무슨 실익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 90%, 100%다 변제하는 변제 계획안이 만들어지는가? 대표적인 게 재산이 많은 경우죠. 채무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 이상, 청산 가치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채무가 1억인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 8천만 원, 9천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자기의 재산 가치 8천, 9천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제 계획안을 만들고 보니까 내가 변제하는 금액이 채무 1억하고 별 차이도 없는 거야. 변제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거죠. 비슷한 예시로 소득이 많은 사람도 있죠. 우리 변제금은 소득에 비례하니까 소득이 높으면 변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높은 변제금으로 곱하기 36개월을 해보니까 내 채무 금액하고 별 차이도 없는 거야. 거의 다 변제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 변제율이 90%, 100%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 무슨 실익이 있는가? 독촉과 추심을 피하는 실익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순간, 금지 명령을 받는 순간 채권자로부터 독촉과 추심을 면하게 되잖아요. 월급 가압류, 계좌 압류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이 되는 거죠. 오늘 이후로는 채권자가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독촉하거나 찾아온다거나 계좌를 압류한다거나 가압류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혹시 오늘 이전에 이미 압류가 된 게 있다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채권자가 더 이상 내 계좌나 월급에서 돈을 뽑아가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중단이 되었다가 개인회생이 끝나면 그 압류를 해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로부터 일체의 독촉과 추심을 면할 수 있으니까 100% 변제한다 해도 이게 가장 큰 실익이죠. 세 번째는 한 명만 상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회생을 안 하면 채권자들을 직접 상대해야 되잖아요. 카드사 채권자들, 저축은행 채권자들, 대부업 채권자들, 돈 갚아라, 찾아간다, 집에 간다, 직장에 간다, 가족한테 알리겠다, 빨간 딱지 붙이겠다, 법 조치하겠다, 월급 압류하겠다, 뭐 오만 소리 다 하죠. 하루만 연체되어도 전화가 빗발이 치고 온갖 우편물들이 집으로, 직장으로 쏟아질 수 있는 거죠. 삼성카드 전화 받아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일 갚을게요 이러고 끊으면 그 다음에 바로 롯데카드 전화 오고, 내가 뭐 동네 북도 아니고 오만 놈들이 다 덤비는 겁니다. 당연히 친절할 리도 없죠. 그 사람들이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마치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말이 거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여러분 법원의 공무원이, 회생위원이 여러분을 아무리 갈구어도 채권자보다는 100배 신사적이고 젠틀하다니까요. 그 사람은 공무원이잖아요. 아닌 말로 자기 돈 빌려주고 떼인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일로서 하는 거니까 규칙과 원칙에 따라서 감정 빼고 몸이 건조하게 처리할 뿐이지 돈 갚으라고 사람을 닥달하는 사람이 아니죠. 회생위원이 변제율 더 높여서 돈 많이 뽑아냈다고 누가 칭찬해 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대부업, 저축은행 이런 채권자 10명 상대하기 vs 법원 공무원, 회생위원 1명 상대하기. 10명 상대하지 않고 1명만 상대하는 게 훨씬 더 간명한데, 그 언사나 행동의 기질 또한 각각의 채권자보다는 한 명의 공무원이 훨씬 더 신사적이고 점잖으니까 상대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네 번째는 지출 금액이 고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 월말에 500만 원 갚아야 되고 다음 달 10일에 20만 원 갚아야 되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들쑥날쑥하게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채무자도 일상이 있고 본업이 있는 사람인데 내 자영업에 집중을 해서 자영업의 매출을 키워야 되고, 내가 다니는 일터에서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승진을 해야 되는데 정작 이렇게 중요한 본질에는 하나도 신경을 못 쓰고 맨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기 빌려가지고 카드 막힌 거 이거 변제해서 이거 살려가지고 다음 달에 여기서 다시 카드 대출 땡겨가지고 저거 변제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서 빌리지? 어디서 땡겨가지고 저걸 변제하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는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변제하는 금액도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때는 300 변제해야 되고 어떤 때는 10만 원 변제하면 되고, 금액이 들쑥날쑥 하니까 한정된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번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도무지 예측이 되지 않는 거죠. 가족 생활비까지 써야 되는데. 근데 개인회생하면 나가는 변제금을 딱 고정을 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제금 8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아끼든지 생활비를 아끼든지 부모님한테 빌려오든지 아무튼 나는 80만 원만 내주면 되는 거야. 그것만 내주면 나는 내 할 도리 다 한 거니까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할 것도 없고 딱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되니까 마음이 편하고 지출 금액이 고정이 되니까 생활이 안정이 되는 거죠. 예측 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채권자한테 줄 돈은 80만 원이니까
나머지는 신경 쓸 거 없다. 다섯 번째는 이자가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 연체가 되면 연체금리 20%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원금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채무가 1억인데 변제율이 100%다. 그냥 변제하면 1억 변제인데 개인회생 해도 1억 변제이네.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그날 이후로는 이자가 안 생기잖아요. 개인회생 안 하고 그냥 변제한다고 전제를 하면 1억에 대해서 연 20%의 이자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 2천, 1억 4천, 1억 6천 도대체 언제 변제가 끝날지 알 수가 없고 돌려막기로 계속 변제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개인회생을 하면 신청한 이후로는 이자가 발생 안 하니까 1억이면 1억 변제하면 끝. 100% 변제라도 3년이든 5년이든 1억 변제해주면 끝. 더 이상 거기서 추가 이자가 더 생기지 않는 거죠. 멀리 볼 거 없이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여러분들이요, 옛날에 채무 2천만 원, 3천만 원 있을 때 그거 변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생활비 조금 아끼고 옆에서 좀 빌려가지고 금방 변제될 것 같았죠. 근데 그거 결국은 변제 못 해가지고 지금 채무가 7천만 원, 1억까지 늘어났잖아요. 왜 변제 못 했을까요? 이자 때문에 변제를 못 한 겁니다. 이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웬만큼 변제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거든. 이자부터 없애버려야지 분할 변제하는 게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거죠. 여섯 번째는 통장하고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하지 않으면 계좌가 압류되고 월급이 압류되고 금융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개인회생을 하면 내 은행 거래는 가능하고 입출금은 가능하고 체크카드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든 자영업을 하면서 매출을 내든 최소한의 경제활동은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는 거죠. 내가 알아서 변제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가 계좌나 월급이 덜컥 가압류가 돼버리면 더 이상 내가 장사해봐야 내 통장에 돈 들어오지도 않고 월급 내 계좌로 들어오지도 않는데 다음 달부터 어떻게 돌려막기를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요거 막아놓고 통장 거래 자유롭게, 체크카드 자유롭게 만들어 놓고 개인회생으로 분할 변제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일곱 번째는 어차피 100% 변제하실 거면 신보기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변제 기간 같은 게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제 다른 영상 보시면 개인회생에서 신보기로 갈아타는 거에 대한 설명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에 이점이 많아요. 이거는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후에 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지장이 되진 않나요? 대출 받는 거랑 사업하는 거랑 두 개를 구분해서 봅시다. 사업하는 거는 개인회생 하는 중에도 가능합니다. 내가 사업자를 낸다거나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여러분, 개인회생의 취지는 분할해서 변제하라는 거잖아요. 개인회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소득이 있고 직업이 있어야 하잖아요. 개인회생은 소득을 인정해주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제도이죠. 채권자를 불러놓고 저 채무자가 돈 갚아준다고 하니까 저 사람 일하는 거 방해하지 마라, 월급 압류하지 마라, 저 사람이 돈 벌어서 분할 변제 해준다고 하지 않느냐. 이게 개인회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변제하라 해놓고 그 사람 사업자 못 내게 해버리면 장사 어떻게 하고 돈 어떻게 벌어서 변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자 내는 거는 개인회생 변제 기간 동안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또 이와 별도로 신용대출, 신용카드의 문제가 있죠. 요건 개인 신용의 문제니까 요거는 개인회생 3년 변제가 마치면 그때부터 가능해지거든요. 여러분 변제 기간 3년이 있잖아요. 그거 변제 다 하시면 다시 여러분의 신용점수가 사회초년생 20대 정도로 회복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소득을 얼마 버는지 그리고 재산을 얼마 축적하는지에 따라서 그의 신용에 맞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가 가능하니까 다시 신용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출금이나 은행 거래, 사업자 이런 것들은 개인회생 시종 일관 가능하다, 계속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신용대출, 신용카드는 3년 변제가 끝나고 가능한데 제가 몇 달 전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3년 뒤부터 신용대출, 신용카드 가능해졌던 게 이제 변제 1년만 해도 바로 가능하게 해주자. 자영업자가 언제 3년까지 기다려서 신용카드를 다시 만드냐. 1년만 변제해도 바로 가능하게 해주자.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고 있다고 하죠. 오늘 영상 정리해보면 100% 변제하는데 뭐하러 할까? 첫 번째, 재산이 많거나 급여가 많은 사람이 100% 변제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독촉 압류를 막는 실익이 있다. 세 번째, 한 명만 상대하면 된다. 네 번째, 지출 금액이 고정되니까 생활이 안정이 된다. 다섯 번째, 이자가 없다. 여섯 번째, 통장 체크카드가 사용 가능하다. 일곱 번째, 신보기 워크아웃도 함께 참고하자.